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 안방마님 새끼녀 각현합니다. 얼마 전 의외분이요 소설을 출간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바로 그 국제중 저격수라고 불리시는 이 김영태 서울시 교육의원께서요 장편 소설을 발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특수학교 사학비리, 혁신학교 추진, 그리고 학생인권 제정 등 이 업적만 해도요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르실 것 같은데 언제 소설책을 쓰셨을까요? 자, 그런데 게다가 이 386 세대의 수뇌부를 다룬 연애소설을 내셨다고 하니까 그 궁금증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요 오늘 한번 모셨습니다. 김영태 서울시 교육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의원 김영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의원님 너무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아우, 정말 라일락꽃 그늘 아래. 제목도 어쩜 이렇게 로맨틱할까요? 전 처음에 제목을 듣고 무슨 하이틴 소설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우, 달달해. 근데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자. 그래서 이제 첫사랑을 뜻하는 게 첫사랑의 어떤 아픔, 네. 그늘, 첫사랑을 상징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가장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라일락 꽃을 얘기했고요. 네. 그것이 좀 이제 아픔도 들어있기 때문에 라일락 꽃 그늘 아래. 아, 또 그런 의미가 조금 더 있었네요. 그래서 이 문학적으로 좀 형상화했죠. 아, 네. 아, 역시 오늘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국어교사의 민주화 열망 소설로 다시 태어났다. 뭐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와 정말 대단하시다 이 소설을 또 집필하시고, 그런데요 굉장히 교육의원 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소설책을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의정활동으로 바쁜 거는 뭐 사실이고요. 그러나 네. 이제 이거는 뭐 갑자기 의정활동 할 때 한 게 했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집필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 초고 잡고 네. 그다음에 오마이뉴스에 한때 연재했고 그것을 다시 태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 그래서 네. 탈고해서 책으로 묶어내기 한 15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15년이요? 예, 그래서 거의 무슨 태백산맥 수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업 작가가 아니고 틈틈이 하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그게 저도 확실히 제가 시집을 4권 냈는데 시집 내는 거와 소설책 장편 소설 쓰는 건 또 다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산고보다 탈고가 어렵다 그런 말을 제가 이번에 저도 실감을 했어요. 사실. 아, 예. 그러셨군요. 또 틈틈이 쓰셨던 이 소설을 저에게 좀 이제 선보여 주신 건데, 자, 제가 출간하신 책 이 라일락꽃 그늘 아래. 내용이 무척 달달하고 로맨틱하고요. 좀 뭔가 닭살스러운 표현도 이제 막 소설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평소에 그 국제중 비리 근절 이렇게 외치시던 그 강인한 모습이랑 또 이렇게 로맨틱한 모습, 굉장히 좀 뭔가 다른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디가 더 본인의 그러니까 모습이세요? 이제 사람들이 저의 이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만 봤던 이미지를 보고 굉장히 제가 과격하고 강성이고 어떤 그렇죠. 투사 저격수 이미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투사 이미지 이런 게 좀 느낌이신데. 각인돼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과격해 보이지 않잖아요. 예, 좀 뭐 부드러운 남자고요. 부드러운 남자신 것 같아요. 네네. 저의 본 모습이라면 저도 그냥 그 교실에서 평범하게 아이들하고 시 쓰고 소설 쓰고 글 쓰고 이렇게 지낼 선생님인데, 그런 교사로 보낼 사람인데 MB 정부 때 제가 갑자기 좀 다른 말 쓴소리 했다고 해직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고양이한테 쫓기면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어요. 물죠. 그래서 네. 약자들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제가 교육위원 되고 나서 조금 다른 사람하고 이제 교육위원 된 게 좀 과정이 좀 달랐잖아요. 독특하셨죠. 그죠? 제가 네. 좀 교장 출신도 아니고 교육장 출신도 아니고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힘없는 아이들을 대변하다가 저 선생님이 좀 해직을 당했대. 그래서 저분이 교육위원으로 좋겠어. 그래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 저를 지난 4년 전에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위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 일에 이제 충실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일을 한 셈이죠. 네. 하나는 그 교육비리 척결, 네. 잘못된 걸 좀 바로잡는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을 좀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강한 이미지가 네. 투사 이미지가 많이 강인돼서 하지만 오늘 예. 방송 보신 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의원님의 이제 실제 모습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나면 정말 커피 한 잔 하고 싶은 부드러운 남자다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저 이제 뭐 의원님의 또 활동에 관해서는 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사실 소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테니까 살짝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요. 의원님이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보니까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출신 지역, 게다가 또 직업까지 국어교사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본인이시죠? 주인공.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의 자전적인 소설이다 네. 보니까 아, 많은 네. 부분이 이제 제가 저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 많고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이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을 바탕으로 썼지만 그러나 사실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 거기에 이제 네. 한 절반 정도는 또 픽션이 가미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그럼 보니까 이 상대방과의 로맨스 때문에 지금 자꾸 지금 사실 반허구다라고 강조하시는 거군요. 아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문인이니까 네네. 그걸 어떤 작품화의 그 어떤 어떤 완숙한 그 하나의 작품화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 이제 그쵸, 앞뒤의 그쵸. 장치나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쵸. 설계가 필요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당연히 이제 픽션이라는 게 가미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은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한국적 교육 현실은 투사를 요구한다. 자, 우리 또 교육의원님 모시고 교육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늘 바쁘십니다. 정말 수많은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지금도 이제 추진 중이시기도 하고요. 자, 보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그리고 교육비리 척결,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조례 제정 등, 야, 이 정말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래서 붙은 별명도 아주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의원님 혹시 알고 계신 별명, 스스로 별명 좀 알고 계시면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 언론 기자들하고 해요. 네. 많은 그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하고 네. 또 함께 어떤 걸 또 밝혀내는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자님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그 네. 별명을 많이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 근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릴까요?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약간 부끄러우신가 봐요. 자,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교육계의 포청천. 야, 국제중 저격수 뺑아뺑아. 네. 그리고 교육뉴스 제조기. 복수 레전드. 야, 좀 약간 뭔가 좀 장엄한 느낌이 드는 그런 별명들인데 어느 별명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 뭐 딱히 그 지금 나열한 별명 중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건 사실 없고요. 그래요? 저는 그냥 제가 학교 있을 때는 네. 그냥 좋은 선생님이면 참 좋은 그 듣기 좋았던 것처럼 네. 내가 좋은 교육위원이다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아, 뭐 좋은 교육이요. 제가 오늘 예. 끝나고 나면 예. 별명 하나 지어드릴게요. 좋은 걸로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의원 된 게 아니라 아유, 그래도 잘나셨죠.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제 2009년에 해직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의 그때는 제가 죽은 목숨에 가까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어이없게 부당하게 해직이 됐는데 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교육원이 되신 이 계기가 좀 굉장히 아까 그렇죠.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국어교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학교 비리를 어떻게 이렇게 폭로하다 보니까 이제 예. 해직이 되셨다고요. 그렇죠. 뭐 거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쭉 이제 해주신다면. 제가 원래 저 이제 소설 속에도 좀 나오지만 제 이제 장래 희망은 원래 이제 목회자였는데 아,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중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학원에 2년 정도 거쳤다가 학교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학교로 오면서 제가 신학하는 마음으로 전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 학교에 있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했고 학교에서 좀 좋은 쌤이 되려고 노력을 했죠.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그래서 좋은 쌤이 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학생들을 좀 대변하게 됐죠.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약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입시가 주는 고통도 있는데 또 사립학교는 학교가 주는 또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조금 이렇게 대변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제 바른말 쓴소리 하면 아무래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해직될 걸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 분위기에 네. 휩쓸려서 저희가 해직을 당했어요. 네. 너무
부당하게, 어이없게. 그때 기분은 정말 그거는 그래서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이거를 네.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이겨내야 되겠다고 네. 마음 먹고, 뭐 남들은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무슨 너무 무모한 싸움이다 그랬지만 그래도 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실 학교 앞에서, 교육청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그 13개월 정도 1인 시위를 했어요. 아주 끈질기게.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사를,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끔 해서 네. 그 학교 비리를 밝혀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칠 정도로의 그런 뭐 무모했지만 끈질긴 싸움을 통해서 결국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려서 이제 당시 2010년에 제가 이제 화제의 인물로 네. 그래서 뭐 해직 교사에서 교육 의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때 한번 화제의 인물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교장이나 교육장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네. 그렇다고 제가 번호가 뭐 1, 2번도 아니고 7번째였어요. 7번이셨군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거저온 표는 하나도 없죠. 그냥 제 이름 기억해서 꼭꼭 네. 눌러준 이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 나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죽은 목숨을 서울 시민들이 살려준 셈이니까 네. 제가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열심히 의정활동 해서 보답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밤잠을 아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 사학비리, 교육비리 척결에 좀 앞장을 섰고요. 저 그런데 특별히 그럼 예. 사학비리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우리나라는 아주 한 200여 개 세계 나라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비정상적이고 거의 기형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학의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왜냐하면 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립이고요. 네. 특수한 몇 개 학교만 사립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고등학교의 경우 한 60%가 사립이고요. 대학은 80%가 넘게 사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학들이 당초 그 설립 취지대로 또는 국가를 대신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적인 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학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이제 옥석을 이제 안 건실하게 하는 사학도 있습니다. 물론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일부 사학 경영자들이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 속으로 또 기업하던 사람은 기업식으로 또 학원 운영하던 사람은 학원식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뭘 그 학생들을 봉으로 보고 그런 어떤 비리를 많이 사실 저질러 왔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가뜩이나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공부나 성적이나 입시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 사춘기 시절을 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사학들이 뭐 아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예전에 뭐 체벌이라든지 촌지라든지 또는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양하게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위법 탈법 이런 행위를 많이 했죠. 그래서 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교육비리, 사학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적으로 좋은 것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들의 어떻게 보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다. 이 정말 교육비리, 사학비리는. 그래서 이것만큼은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학비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 학교 안에서 안 되다가 결국 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오히려 그게 알려져 가지고 제가 공익제보한 사실이 알려져서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 이제 파면당한 네. 해직당한 경험 제가 해직 그런 재단 비리의 희생자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어떻게 맞설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학비리 척결에 가장 앞장섰고 좀 선봉에 섰었죠. 아, 또 파란만장했던 이 의원님의 이런 교육 그동안의 역사, 이거 저희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세 번째 사실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위기의 한국 교육, 정쟁을 넘어야 산다. 자, 참 우리나라만큼 교육 때문에 말이 많은 나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늘 고군분투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보수 세력 그리고 일부 언론들에게 정말 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또 받고 계세요. 자, 눈밖에 난 이유가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제 의정 활동에 크게 이제 큰 초점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는 이제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역할. 그 부분에 이제
교육비리나 그 사학비리 척결에 이제 가장 앞장을 섰죠. 선봉에 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힘없고 그늘지고 이제 학교라는 게 꼭 학생하고 선생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도 있고 거기 비정규직들도 많고 네. 또 같은 선생님이라도 뭐 보건교사나 뭐 이 사서교사나 영양교사 정도는 또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밖에 없는 좀 소외된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 한마디로 좀 약자들을 많이 대변하는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교육비리 척결에 그 많은 아까 얘기한 사학들의 네. 잘못을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그 캐는 역할을 많이 감당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아까 국제중 저격수라고 그랬는데 국제중 비리를 캐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삼성 이건희 네. 회장의 손자 네. 이정표 회장의 아들의 이제 부정입학 사실을 알게 됐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많은 그 교육청 뭐 많은 세력과 집단들이 이걸 덮으려고 덮으려는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뭐 압박이나 이런 부분은 왜 없었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청이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고요. 네. 또 많은 언론들도 조금 이 부분을 덮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많은 회유와 뭐 외압 이런 게 외압.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밤길 조심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정말요? 들었고요. 정말 제가 어떤 때는 좀 모르는 그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네. 따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일부러는 밤에는 꼭 큰 길로 다니거나 골목길 안 가려고 저도 좀 스스로 조심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이런저런 사실 외압이나 회유도 적지 않았죠. 심지어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녀갔죠. 그 정도 하면 충분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그만해라. 그만하는 게 네. 좋겠다. 근데 제가 그거를 왜냐면 사회는 공평해야 돼요. 네. 더군다나 지도자급이나 상류 사회에 계신 분들은 더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어떤 특권을 이용한 반칙, 특권을 이용한 반칙은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이에 어떤 출세를 위한 특급 열차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좀 특별하게 키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일반 아이들하고 섞이는 걸 싫어해서 네. 사립 유치원 또 고급 네. 어린이집 그다음에 사립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이네요. 수순이죠. 네.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일반 서민들은 정문이 안 되면 포기하는데 이분들은 정문으로 다시 말하면 시험 봐서 안 되면 연문 안 되면 뒷문으로라도 반드시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그거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네. 아이가 실력이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건데 그런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아주 사회 취약층이 갈 수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결국 부정입학을 했으니까 그거를 참 밝혀내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삼성과 싸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아시다시피 노회찬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삼성과 싸우다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네. 당신이 교육위원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빠 때문에 네. 삼성 들어가기는 틀렸어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가 또 공격을 많이 당했죠. 참 아마 말씀을 이제 깊이 해주시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압박을 많이 받으셨을지 어려움을 또 이렇게 받으셨을지. 자, 그런데 이걸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이죠. 교육의원직과 교사를 겸직했다면서요. 이 교육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보수 언론사가 지금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맹공격을 퍼부었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네. 한낱 교육위원을 상대로 제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거의 사실 조선동아를 비롯해서 거대 언론사 그다음에 심지어 교육청, 교육부, 법제처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수 세력은 전부 다 사학연합회 또 일부 보수 네.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예 저를 찍어내려고 아주
그 융단 포격을 가하다시피 했죠. 네. 그런데 그래도 제가 굳건하게 잘 견뎠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그 어이없게 부당하게 해직이 됐고요. 그리고 해직 시절에 제가 또 시민단체 권유와 또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당선이 됐고요. 네. 또 교육위원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승소를 한 거죠. 아까 말한 네. 것처럼 승소, 부당함이 네. 해결되고 싶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1, 2심 모두 당연히 이겼죠. 네. 이겼더니 이제 이번에는 학교 측에서 이제 그 돌아오라, 복직 신청을 하라, 복직 안 하면 직권 면직 시키겠다 그랬을 때 네. 저도 고민을 했죠. 네. 저도 학교로 돌아가면 경제적으로는 제가 이익이잖아요. 아직도 정년이 뭐 13년 이상 남았었으니까. 네네. 예. 그랬지만은 그랬을 때 이제 서울 시민의 입장을 본 거죠. 저 사람을 교육위원 만들어줬는데 겨우 1년 딱 하고 학교로 돌아가 버리면 그럼 또- 3년을 이 교육위원을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그럼요. 없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쨌든 그 서울시 의회와 교육청과 많은 분들이 남아달라고 공적인 임무니까 이거는 남아달라고 해서 제가 남은 거고 그랬던 건데 그거를 겸직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어이없는 게 네. 그러면 제가 아까 해직 시절 네. 그 학교로부터 해직당한 때 월급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밀린 월급이나 주면서 겸직이라고 그래놓고 하면 겸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그래서 아니 제가 복직도 안 했고 그 해직 시절 그 당연히 줘야 될 월급도 안 주고 있으면서 겸직이라고 갖다 막 붙이고 부도덕한 그냥, 사람처럼 네. 파렴치한처럼 몰아붙이니까 사실 좀 고통이 컸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의원님을 응원하고 있고 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흔들리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네,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참 저희가 물어볼 게 많아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잘 가네요. 저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셨어요. 예. 자, 교육의원 일몰제. 이거 문제가 뭡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교육위원 제도를 없애자 이제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네.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이렇게 명시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 헌법에 아예 교육 자치를 사실상 보장하고 있는 나라죠. 네. 그런 국회가 특히 새누리당이 아예 이번 기회에 교육감, 교육위원 제도를 없애려고 노력했죠. 이 네. 교육감도 임명제 하려다가 저희 교육계가 워낙 크게 반발하니까 겨우 교육 경력 3년, 그것도 7월부터. 근데 교육위원 제도도 저희 교육계와 민주당이 살리자고 했는데 끝내 새누리당이 아예 없애는 쪽으로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있는데 국회 없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은 이제 어쨌든 직선으로 선출하는데 네.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위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일이죠. 되는 일이죠. 그리고 네. 더 하나 이제 이상한 게 같은 대한민국인데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는 또 교육위원을 이번에 육사 선거에서 뽑아요. 네. 거기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근데 육지 지역의 16개 시도에서는 또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네. 이것도 비정상적인 그렇죠.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교육자치를 만약에 새누리당이 뺏어가고 싶으면 예? 교원들에게도 정치 기본권이라는 걸 줘야 되죠.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직 교원들은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 셈이죠. 네. 그런데 그나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자치마저 뺏어가는 거는 제가 심한 표현으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기는 일이고 아, 손발을 네. 다 묶어서 교육계를 식물게 만들려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헌법소원을 냈어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 4월 중에 이제 판결할 것 같은데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결을 할 거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저희 또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참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4년 동안 무척 많은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진행 중이시지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옆에서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제가 이건 꼭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뭐 바람까지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뭐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또 참 우리가 많은 노력, 2008년 촛불 집회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이 조금 그 대선에서도 실패하고 네. 우리 교권 선거에서도 실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많이 체념하고 또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봐요. 네. 근데 이게 체념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만들어야죠. 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격변기, 다시 말해 과도기, 그러니까 성숙을 위한 진통기다. 다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다 보니까 이 안 해야 될 기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 거고요. 네. 성장통을 지금 많이 앓고 있는 거죠. 그래도 길게 보면 강물이 바다로 가지 산으로 가지는 않죠. 잠시 네. 잠깐은 물론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큰 바위를 만나면 돌아는 가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그 물길은 강물은 바다로 가지 저기 산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네. 좀 힘을 내서 누구나 자기 주변에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네.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그죠? 깨어있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 주어야 우리 사회가 변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원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사회예요. 네. 지금 우리도 이제 좋든 싫든 다 핀란드, 독일처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처럼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또 과정과 노력을 또 겪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핀란드나 독일을 가봤더니 너무너무 가서 사실 솔직히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들 나라들은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행복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특별히 그 하루 이틀 한 이틀에 한 명꼴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네. 꽃다운 아이들. 이 아이들, 만약 이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북유럽, 핀란드나 독일에 태어났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었을 거고요. 그럼요. 우리나라에 태어났더라도 우리가 아까 핀란드나 독일처럼 행복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줬더라면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거는 정말 어른들 책임이에요. 네. 그거를 그냥 뭐 심약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도 행복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예.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국제중 저격수라고 불리시는 이 우리 김영태 의원님 나오신다 그러길래 좀 약간 좀 무섭진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오늘 별명 하나 지어준다고 약속 드렸잖아요. 국제중 저격수도 물론 좋은 별명이긴 하지만 뭘로 별명을 지을까 굉장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소년 김영태로 짓고 싶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소년 같으시잖아요. 그리고 아직 때묻지 않으시고 그만큼 또 뭐랄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제 당당히 할 수 있는 좀 그런 순수함을 가지신 분이라서 소년 김영태로 이름을 딱 짓고 아이고, 예, 싶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어떻게 늘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네. 살았냐면 제가 좀 우직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네. 우공이산, 우보천리, 네. 우행호시. 그래서 이제 너무 딱딱해요, 근데. 한자성어긴 한데 네.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그쵸?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뚜벅뚜벅.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소그름 뚜벅뚜벅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부드러운 저는 직선. 부드러운 부드러운 직선. 직선. 네. 알고 보니까 제가 별명 짓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다 아니,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별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좌우명처럼 어떤 네. 그 약하지만 강한 사람. 네. 소년 김영태 마음에 안 드신가 봐요. 아니죠. 제가 뭐 문학소년의 네. 마음으로 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불리를 따졌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그럼요. 않았겠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거고요. 옳은 게 옳은 겁니다. 네, 또 마지막까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국제중 저격수라고 불리시는 김영태 서울시 교육의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제가 붙여진 그 별명에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요. 소년 김영태 서울시 교육의원님. 자, 오늘요 3가지 확인된 사실 정리해 드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 사실은 국어교사의 민주화 열망, 소설로 다시 태어났다. 무작정 달달하기만 할까라고 생각했던 이 소설책이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순수한 그때 그 모습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담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사실은 한국적 교육 현실은 투사를 요구한다. 참 한국의 이 교육 문제 심각하다.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이 교육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밝힐 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김영태 의원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계속적으로 이런 분이 나오셔서 우리나라의 이 교육 현실 바로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세 번째 사실은 위기의 한국 교육 정쟁을 넘어야 산다. 자, 한국 교육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올바른 교육이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정쟁을 넘어서서 믿음 주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잘 공부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이런 교육 현실이 시급히 마련돼야 됨을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요 김영태 의원님이 아주 또 색다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더욱더 우리나라의 미래 한국 교육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소설책 여러분 라일락꽃 그늘 아래 한번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